자,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3월 12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죠. 2.52%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이 0.59%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긴 나왔지만 하락폭도 작고 양봉입니다. 자, 나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다가 저항을 맞는 거죠. 하지만 다우존스는 계속 상승입니다. 오늘도 다우존스는 0.9% 상승 마감해가지고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이런 지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한 우리나라장 코스피는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93%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아랫단까지 왔습니다. 2900대 중반이죠. 여기를 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수급을 보시면 선물옵션 만기일 바로 다음 날이었죠. 외국인이 선물 현물에서 양매수를 했다라는 점, 이게 조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으로 16일, 17일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날 장이 이렇게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죠. 기간 중에 금융투자가 또 50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계속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실적 전망이 밝은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친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역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저점이 13만원, 이 부분을 확인한 거죠. 시장이 조금만 강해져도 15만원 전고점이죠. 요 부분을 제일 처음으로 뚫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도 3.39% 상승이 나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간 매수세가 28만 주 들어왔죠. 이 LG전자 하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 아랫단에 있습니다.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21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제일 크게 반등한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제일 크게 반등한 종목이 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3만 5천원을 찍고 지금 현재 종가가 48만 1천원으로 마감을 했죠. 이번 조정장에서 이런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제일 큰 반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굉장히 큰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까닭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죠. 4월 12일에서 14일까지 거래 정지가 됐다가 4월 15일 날 새로 액면 분할이 돼 가지고 재상장을 합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게 다시 큰 호재는 아니지만 주식의 가격이 5분의 1로 싸지는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기사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테슬라도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런 효과, 그런 것도 있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카카오뱅크의 IPO 상장이 있죠. 그런 두 가지 중에 액분이라는 그런 재료, 그런 게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는 조정이 온다면 카카오 얘를 매수하는 거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마주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렇게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AP 위성 반등을 해줬죠. 보통 테마주와는 조금 다르게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코스피의 등락에 따라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래로 진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요. 지난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 메타버스 관련 로블록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날 미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얘네들을 한 매수할까라고 했는데 좀 아쉽게도 장이 조금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번 반응을 해줬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 대장으로 나섰던 건 이 한빛소프트였습니다. 이 한빛소프트가 장중에 거의 한 15%까지 상승을 했다. 종가는 8.5% 상승 마감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얘들이 조금 한 템포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이걸 강조했던 까닭은 얘네들이 이 메타버스 관련 얘네들이 조금 늦게 이 테마를 만들었다는 거죠. 로블록스가 상장되는 게 3월 11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시동을 걸었다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로블록스가 상장되고 난 후에 한 번은 이렇게 쳐줘야지 털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라도 거래량이 죽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주 초에도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쿠팡 관련주입니다. 쿠팡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상장이 됐죠. 종목가 대비 40% 상승을 나타냈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에 따라 우리나라 쿠팡 관련주들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침에 시세를 줬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CTC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8.7%에 시작했다가 고가를 19% 찍고요.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10%로 마감했으니까 고가 대비 종가가 거의 한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뭐 동방이 역시 다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관련주들 이렇게 끝까지 한번 불꽃을 띄우다가 종가상으로는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좀 특이한 게 이 한국전자 홀딩스입니다. 자, 한국전자 홀딩스 그의 점상으로 시작을 했죠.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한국전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전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던 거죠. 아마도 이 한국전자 홀딩스를 보고 KCTC나 이 동방에서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전자 홀딩스가 점상을 살짝 무너뜨리다가 다시 상한가를 붙는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 쿠팡 관련 재료가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재료라면 저 같았으면 한국전자 홀딩스를 상한가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쿠팡 관련주들조차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뭐 이런 한국전자 홀딩스가 점상인 걸 보고 뭐 KCTC나 동방이를 거래를 했다라면 큰 손실을 입었겠죠. 특이한 얘네들에서 만약에 돈을 벌었더라도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유사한 종목에 들어가서 크게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켓컬리 관련주입니다. 쿠팡이 지난 금요일 날 상장이 되고 나서 마켓컬리 관련 테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마켓컬리 관련주들 중에 대장이 흥국 FNB입니다. 자, 흥국 FNB 이렇게 3분봉을 보시면 5분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이 흥국 FNB를 장중에 봤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마켓컬리와 관련됐다라는 뉴스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를 9시 36분에 붙였는데요. 뉴스에서도 쿠팡 효과로 상한가를 직행했다라는 거죠. 쿠팡이라고 하면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흥국 FNB를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켓컬리와 관련됐다라는 뉴스가 장중에 이렇게 떴으면 무조건 시장가에라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강력한 모습, 그리고 거래량을 받쳐주는 모습, 이게 새로운 재료죠. 새로운 재료라는 것만 알았더라도 이걸 강력하게 매수를 했을 건데요. 자, 이 뉴스가 장 거의 끝날 때쯤에 이런 뉴스가 뜨죠. 마켓컬리 관련주라고 이렇게 뉴스가 뜹니다.
뭐 한국 F&B가 마켓컬리에 식음료를 뭐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켓컬리 관련 주들이 뒤따라옵니다. 미래세 벤처 투자, 이네들이 뭐 오후에 급등을 해주죠. 미래세 벤처 투자는 마켓컬리 지분을 2% 정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뭐 DS 인베스트먼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1등이 상한가를 붙고 2등이 따라가고 그 다음 나머지 3등들은 20% 10%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이 한국 F&B 2연상을 갈 수도 있겠죠. 2연상을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꼭 2연상을 간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10% 내외에서 시작을 하면 뭐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뭐 한번 거래를 해주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 벤처 투자를 거래를 했는데요. 이 미래세 벤처 투자 오후에 이런 뉴스로 마켓컬리 관련 뉴스로 상한가를 붙었다가 급속하게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가 상한가를 붙었다가 하락하는 이 지점 8,200원, 8,100원 이 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물량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 물량은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 시간 외에 상한가가 깨지는 바람에 시간 외 가격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다시 시간 외에 상한가를 마지막 시간에 상한가를 붙였죠. 마지막 오후 6시에 다시 상한가를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국 F&B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얘도 굉장히 큰 진폭을 줄 겁니다. 얘가 상한가를 시간 외에 상한가를 붙였다라는 건 한국 F&B가 월요일 날 굉장히 센 모습으로 강하게 간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일부 준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마켓컬리 관련주들 위주로 한번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세 벤처 투자 상한가가 무너지는 이 지점에 매수를 했다가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15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전일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원익 큐브 상한가 갔죠. 이게 윤석열 정치 테마주라서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시초가에 다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22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